8시간째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서울구치소에 누가 지금 이 수감돼 있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와중에 그야말로 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외에 최순실, 장시호, 김기춘, 그다음에 차은택, 조윤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문영표 전 장관, 네, 김종 전 차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전직 대통령까지라고 한다면 네. 청와대와 뭐 작은 내각의 뭐 경제계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정호성과 안종범 빼면 다 있는 거예요, 거의. 네, 원래는 뭐 서울구치소가 범털털 집합소라 그래서 주요 혐의자 미결수 중에서도 그 중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수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장기간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이 가까운 서초동에서 가까운 것이 아마 과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모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분들이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시간이라든가 접견 시간이라든가 검찰이나 법원에 나갈 때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분들의 수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마 골머리를 싸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이 세 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초유의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구치소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독거실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방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넓이가 6.56제곱미터, 옛날 기준으로 1.9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국 교도소의 평균적인 독방 면적보다는 한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저 안에 보신 적 있나요, 김 변호사님?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보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로만 들었죠. 그런데 네. 서울구치소에 이제 방의 크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독거실, 1.9평 되는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한 개. 6명 정도가 같이 있을 수 있는 한 3.56평 정도 혼거실이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6명이 있을 수 있는 혼거실 좀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보실을 개조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좀 굉장히 넓죠. 3.56평 되면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네. 전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전례를? 네, 네. 95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도로 별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채를 만들었어요? 예, 3.6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화장실도 놓고요. 또 접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VIP 독거실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만들어 놨고, 그 당시에 안양교도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둘을 분리해놓기 위해서. 네네. 안양교도소가 좀 이 시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안양교도소 내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해야지 이게 형평에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양교도소에 그런 독거 시설을 좀 별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서울구치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박 전 대통령을 수감할 시설을 만들어 놨다 보는데, 네네. 아까 이제 범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서울구치소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범털들이 집합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서울구치소가 이 사람들 다 관리하려고 하면 소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죽을 맛일 거예요. 네. 네. 자, 뭐 그런 상황 속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들어올 때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수용자 번호, 아까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번호로 불리게 된다 얘기했는데 그 번호를 받게 됐는데 아직 몇 번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한 뒤에 신체검사를 한다. 전에는 좀 이게 좀 모욕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촬영 기법을 쓴다고 하고요. 네. 휴대한 소지품을 이제 내놓으세요. 영치하고 몸을 씻고 샤워를 한 뒤에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용 기록부에 사진,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이거 찍은 뒤에 생활 안내,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안내를 받은 뒤에 세면도구 1습,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서 들고
독거실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저 절차를 불과 이제 몇 시간 전에 다 거쳤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본인이 이미 이제 구치소를 향할 때 거의 이제 나름대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마음의 정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일정 정도 마음의 준비, 각오 이런 것은 돼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 과정이 뭐 과정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길 것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런 걸 이제 받아들인다고는 해도 네. 쉽지는 않았겠죠.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힘든 거지,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뭐 겉으로 표현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표현한들, 네. 본인만 아무 소용없는, 본인만 더 속이 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그런 뭐 반응들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법무부 교정국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범털, 이른바 범털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이제 범털 중에서도 최고위급이니까 그런데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뤄본 노하우가 또 나름대로 축적돼 있습니다. 특히 저 중에서도 아마 머그샷이라고 네.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계속 상위에 랭킹됐는데 네. 얼굴이나 머리를 은어로 먹으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수용자 기록카드에 쓸 사진을 찍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많이 있잖아요. 나와요. 옆에 그 특정 키가 돼 있는 그 줄이 그어져 네, 있고. 그 옆에서 네. 다른 수용 번호를 들고 앞면하고 옆면을 찍게 되는데 아마도 그게 그 수감되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어서, 그것도 시국사범이라던가 양심수가 아니라 뇌물죄로 파면당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 비감한 심정을 아마 머그샷을 찍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머그샷을 이렇게 찍었다. 하지만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너무 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희 자체 판단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공개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박 전 대통령, 수의로 환복을 한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절차인데요. 박 전 대통령 역시 환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성 평상복 중에 미결 춘추복이 있습니다. 아마 최순실 자, 씨와 이건 남자 왔다 갔다 옷이고요. 예. 네. 밑에 자, 여자 보시면 옷이 연두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도 왔다 갔다 할 때 입었고요. 뭐 그런 모습 아마 봤는데 박 전 대통령 역시 이걸로 갈아 입었겠죠. 네, 처음에 주는 것은 이제 연두색 춘추복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죠. 네. 사실 뭐 천이 그렇게 사적으로 사 입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치소 내에서 저걸 본인이 돈을 내고 영치금에서 다른 어떤 수의를 사입을 수 있고 바꿔 입을 수는 있습니까? 바꿔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름이 되면 또 하복이 있죠. 그래서 하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인이 원하면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좋은 어떤 수의로 사입을 수 있는데, 최순실 씨도 사 입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뭐 티셔츠랄지 속옷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색조나 그런 건 되지 않고요. 조윤선 전 장관도 그래서 색조 화장을 통 못하고 네, 최소한의 스킨 로션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영양 크림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죠. 네. 무엇보다도 왼쪽에 이제 수영 번호를 달해야 하는 게 굉장히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올 때는 아마 사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네. 뭐 예우 정도는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조윤선 전 장관도 사복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네, 조윤선 장관도 사복을 입고 나왔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제 사복을 입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비치는 모습이 특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보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특징이 올림머리 아니었습니까? 자,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출정할 때 모습인데 이제 저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전직 장관이 저 정도의 이제 머리핀을 하고, 그러니까 올림머리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금속 탐지기 문제도 있다고 그러죠. 네, 올림머리 자체는 이제 금속 핀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쇠붙이는 할 수 없고요. 또 금속 핀 자체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 플라스틱 핀이랄지 플라스틱을 이용한 어떤 장신구 정도는 가능하죠. 머리끈 같은 건 가능한 거예요? 최순실 씨 보니까 머리 이렇게 질끈 묶어서 나오는데. 머리끈 자체는 이제 항상 구치소에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끈이 긴데 뭐 좀, 이것은 예. 스스로 어떠한 자신의 몸에 유해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도구로 것들은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네. 안경 같은 경우도 사실 금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게 흉기가 될 수 흉기가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네네 플라스틱으로 된 안경을 써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적 규정이 있죠. 네. 자, 어떻게 할지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수용 번호를 다는 그 패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색깔로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노란색은 관심 대상 수용자 혹은 조직폭력 범죄자, 흰색은 일반 수용자, 파란색 마약 관련 범죄자, 빨간색 사형 확정자. 박 전 대통령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노란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현재 물론 그 조직폭력이라던가 이렇게 그런 그 형사범은 아니지만 주요한 관심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란색 그 수용번호를 다 요주의 관심 인물이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관천 전 경정도 그 정의로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되었을 때 아마 노란색 이 수용번호를 달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요주의 관심 인물이기 때문에 노란색의 수용번호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식사를 구치소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단이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선택만 있는 건데 오늘 3월 31일 아침 식단은 식빵과 케첩, 치즈였다는 거고요.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심도 오늘 아마 먹지 않을까. 본인이 뭐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뼈 우거지탕과 쌀밥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시금치 된장국이 이 메뉴로는 돼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치금이 있고 본인이 사식을 사 먹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제 그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원가가 한 1,400원. 1,440원으로. 1,440원. 네. 그다음 보통 이제, 한식의 경우는 일식 3찬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콩밥이라고, 이제 감옥 가면, 감방에 가면 콩밥 먹는다는 건 옛날 말이고요. 요새는 뭐 콩이 오히려 그때는 정말 콩밥 먹는다는 건 쌀이 없었을 때, 뭐 그럴 때고, 과거에 80년대나 뭐 90년대 초반까지 뭐 이런 데 가면 완전히 그냥 꽁보리밥에다가 네. 그 단무지 3쪽 넣어주고 뭐 이런 식사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수용자 인권 개선 문제도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네. 자, 일과표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하고 밤 8시 반에서 4시까지는 이제 접견이 가능해서 30분 정도는 운동 시간도 준다고 하죠, 김 변호사님. 네. 그리고 잠은 예외 없이 8시에서 9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과연 누가 박 전 대통령의 옥바라지를 할 건가? 이제 변호사 말고요. 친척 중에는 누가 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박지만 이지 회장의 지인이 이런 말을 했네요. 네, 박지만 회장 지인이 박지만 회장이 이런 얘기를 늘 했었다라고 하면서 최근 청와대 경호실 측에 누나 뒷바라진 내가 할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어제 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한 얘기도 있을 텐데 박지만 회장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바라지라고 할까요?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주도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네. 이제 옥바라지가 사실 뭐 구치소에 있으면 네. 생활 같은 걸 도와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옥바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할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옥바라지는 가서 주로 면회 많이 해서 어떤 심적 안정시키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치금 넣어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진정한 옥바라지는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제대로 변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옥바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옥바라지 의미 자체는 지금 이제까지 뭐 탄핵도 마찬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신청이랄지 영장 발부 과정에 있어서 사실 변호인에 대한 좀 비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다른 변호인이 변론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변호인의 어떤 전격적인 교체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네. 봐요. 그러면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변호인의 어떤 변론 비용이거든요. 변호사 수임료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포함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바라지는 아마 박지만 씨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